ESG형이 왜 갑자기 떴는가 보게 되면은 일단 블랙록을 피할 수가 없죠. 이 회사가 지금은 뭐 10조 달러보다 더 커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자금이 한 100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총 두목이 레리 핑크란 분이죠. 이분이 ESG 안 하면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뜨거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말씀이 우리는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가 그들 각자의 영역 안에서 경영사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을 해야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고 성과를 많이 내야 투자자로서 이 블랙락이 자기네 투자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ESG를 해야만 하고 ESG를 안 할 경우에는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 뜨거워지게 된 이유가 그 레리 핑크가 보낸 연례 서한 때문에 그랬고 2019년에는 연례 서한의 제목에서 목적과 이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퍼포스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프라핏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 이익과 목적이 함께 간다는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이익 갖다가 더 중시해달라. 거나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기여는 따로 가지만 그래도 사회적 기여에 신경을 더 써달라. 그리고 A, O와 B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2019년부터는 확실하게 A and B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대한 패러다임 변화인데 그러면 사실 좀 희한한 게 ESG 경영이라는 게 얼핏 보기에 좀 사회적으로 의미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 환경주의자를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돈을 중시하는 블랙록이 ESG 경영을 강조하는가? 요 포인트가 가장 핵심인데 요걸 이해하게 되면은 ESG 경영이 결국 돈이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은 잠깐 블랙록이 ESG에서 빠져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결국은 다시 ESG 경영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텐데 2019년 연례서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노동인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 우리로 치게 되면 MZ세대겠죠. 자신이 일하는 기업, 본인이 근로자인 거죠. 제품을 구입하는 기업, 본인이 소비자로서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 다들 우리가 뭐 큰 돈 아니더라도 조금씩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하죠. 에 대해서 발언권을 늘려가면서 이러한 추세들, ESG 경영을 중시하는 추세들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를 보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은 무려 24조 달러 규모의 그런 큰 금액이 베이비 부모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랙락이 가장 큰 이 회사인데 걔네가 한 10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2.4배나 되는 큰 돈이 지금 이 투자 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ESG를 중시하는 밀레니얼들이 어떤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ESG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밀레니얼 세대들이 오케이 그러면은 ESG도 강조하면서 가장 크고 안전한 블랙록에다가 돈을 더 많이 맡겨야지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돈을 자기들이 이렇게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는 앞으로의 브랜드 원칙이나 전략이 어떻게 바뀔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4개의 에이스를 뽑아내가지고 에이시스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런 시대에는 적합성 중요하고 일관성 중요하고 효율성 중요하고 당위성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4P 여러분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하는 그 4P의 시대라고 하는데 P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될 것 같다. 그게 바로 퍼포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케팅에서도 이 퍼포스라는 단어가 중시하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 이끈다는 것이 결국은 그 기업의 퍼포스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고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심을 잃지 않는 일관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다음에 당위성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한번 쭉 글로벌 사례를 모아봤고 하나씩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적합성, 목적이 이끌게 하다. 뭐 누구나 다들 아는 파타고니아 사례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2012년에 식품 사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식품 사업에 뛰어들게 좀 신기하죠, 그렇죠? 의류회사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 다각화라 그러더라도 의류에서 모자나 양말에도 못 들어가요. 마켓이 다 다르거든요. 옷걸이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업 다각화, 핵심 역량 전혀 없는데 뛰어드니까 이건 비즈니스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철학은 좀 다른 거예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해야 할 일은 식품 사업이다. 어떤 거냐? 사람들이 옷을 사는 것은 어쩌다 한번 산다는 겁니다. 저도 뭐 1년에 한 번이나 사나요? 근데 이 어쩌다 한번 사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이 의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식품은 매일 사거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구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품 구매를 할 때마다 지구 환경 보호 중요하지 내가 정말 생각을 바꿔야겠지 라고 만들겠다는 게 이본 시나드 창업자의 의지였던 겁니다. 그때 2016년도에 롱루트라고 하는 이러한 맥주가 등장을 합니다. 지구를 구하는 맥주라 그래가지고 파타고니아 맥주가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왜 지구를 구하고 왜 롱루트인가?
기존에 우리가 맥주를 보게 되면 밀로 많이 만들죠. 근데 밀은 여기 하늘살이 풀려가지고 매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밭, 땅이 탄소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밭을 갈면 가는 만큼 땅 속에는 탄소가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밀 말고 요 컨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요 사진 보시게 되면 사람 키보다 큰 이런 그 뿌리 거의 뭐 2~3m나 가는 이런 그 뿌리 지는 식물이 있는데 얘는 뿌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식물이라 그래요. 또 물도 적게 쓰고 필요 사용도 적어가지고 요 환경 보호에 최적화된 그 식물인데 요 컨자 가지고 요 맥주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작물이라는 거죠. 밀은 뿌리가 짧고 매년 해야 되는데 흙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탄소가 나오나 봐. 안 좋대. 그런데 컨자 모를 수도 있겠죠. 뭐 긴 뿌리의 어떤 식물이 있는데 롱루트 걔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5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되고 걔가 또 탄소 포집을 한대. 되게 환경이 좋은 거래. 라는 입소문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가격이 똑같고 똑같이 맛있다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맥주를 갖다가 마시겠죠. 그러면은 요 롱루트를 갖다가 마셔야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대의 마케팅, 코스 마케팅도 여기서 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퍼포스, 우리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런 목적이 이끄는 것. 돈 중요하지 않다. 우리 사명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A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 전략을 할 때는 일관성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독이라는 회사 사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디어 넘치는 재기발랄한 마케팅으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고 있죠. 한국으로 치게 되면 MZ세대의 마음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2012년에는 체격이 왜소한 사람들을 앞세워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더 작은 용량의 맥주잔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이게 우리가 그 ESG에서 S 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평등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2018년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그 4주간 핑크 IPA를 출시합니다. 원래 이 회사의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이 펑크 IPA예요. 저도 마셔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근데 펑크에서 PUNK U를 갖다가 I로 바꾸고 D 색깔만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름만 핑크 IPA로 바꿨는데 핵심은 뭐냐? 요게 여성이 구매할 경우에는 20% 할인하는 거예요. 그럼 얼핏 보기에 이게 뭐 세계 여성의 날 맞이해가지고 그냥 뭐 여성용으로 해서 뭐 20% 할인하는 거 아니야? 저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겠지만 왜 1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20% 할인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동일 근무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임금을 20%덜 받는다 그래. 현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남자는 100을 받고 여자는 80 받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항의 상징으로서 여성한테만 20% 할인하고 남자한테는 다 100%를 받는 이런 것들. 재밌으면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면서 또 신문 기사거리도 되면서 또 MZ세대들한테는 입소문도 낼 만한 이런 것들 아이템을 잘 잡아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잘 하는 게 이런 그 부르독의 모습인 거죠. 그 탄소 네거티브를 가장 먼저 달성한 그런 회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이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도 뭐 합니다만은 80만 평 규모의 2탄지를 복원한다 그래요. 언제부턴가 마케팅이 이 커스텀을 더 이상 보질 않아요. 팬을 봐야 돼요. 팬. 더 나가서 팬더.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아버지인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모든 고객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라가 첫 번째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 부르독 같으면 팬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팬덤 하면서 보니까 ESG 잘하고 있더라. 배울 게 많은 거죠. 아주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으니까. 당위성, 행동해야 사랑받는다. 다들 뭐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CSR에서 CSV에서 ESG로,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코스 마케팅에서 브랜드 H 넘어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흔히 ESG 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이제 점수 많이 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진정성 있게,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브랜드까지 연결이 되는가. 그냥 ESG 그 수비적으로 해봐야 그 브랜드까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좀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되 기왕이면은 더 적은 돈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가 아닌 이런 그 일반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되야겠구나. 일본의 타이타처럼, 미국의 IBM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짜 나가는 게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뭐 짧은 시간 내에는 대기업들한테, 2030년까지는 중소기업들한테 단순히 점수만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이러한 브랜드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짧습니다만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